그래비티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면은, 자, 첫날 RPM, 그 대수라는 단어는요, 대수라는 과목은요, 지수라는 단원으로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수 이미 배웠죠. 그쵸? 지수라는 단어는 사실 중학교 때 너희들이 처음 배운 거랑 똑같아. 그냥 똑같은 지수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 법칙 얘기 그대로 다시 할 겁니다. 대신에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의 지수에는, 이의 지수에 누가 들어갈 수 있지? 예를 들어서 2승이라던가 3승, 4승과 같은 식으로 어떤 거?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녀석은. 근데 이제 이 녀석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거야. 자연수보다 넓은 범위 정수, 정수보다 넓은 범위 유리수, 유리수에다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의 범위까지. 그래서 이제 요 수의 범위를 늘려간다라고 해서 지수의 확장이라고도 불러요. 지금 RPM이라는 교재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교재들은 아예 교재 자체를, 단원 자체를 지수라고 안 하고 지수의 확장이라 부르는 교재들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놈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로그라는 거는 너희들 세상 처음 듣죠. 로그라는 녀석은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수는 이미 알고 있던 거에서 뭔가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정도라서 정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에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확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음의 정수라던가 0이라는 정수가 들어가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거듭 제곱 근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야. 자, 제곱근의 정의가 뭐였는지, 그리고 손 시려. 칠판 왜 이렇게 차갑냐? 제곱근의 정의가 뭐였는지, 그리고 세제곱근의 정의가 뭐였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봐. 잠깐 프린트 좀 가져볼게. 자, 제곱근의 정의가 뭐였죠? 2의 제곱근, 이게 뭐였죠? 루트 뿔마, 그치, 뿔마 루트 2. 맞죠? 즉, 제곱을 했더니 A가 나오는 수가 있다면 그 X를 뭐라고 부른다? A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학교 때 너네 혹시 제곱근 A랑 A의 제곱근이랑 구분하는 거 알지? 그것도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지. 그치? 시험 공부할 때. 요번에도 그거는 들어온다. 물론 기본 상식이 돼야 되겠지만. 알겠죠? 자, 그러면 세제곱근은 뭐겠어? 세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 그 X를 뭐라고 부른다? A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몇 거듭 제곱을 계속 해볼 거야. n제곱을 했다고 치자. n제곱근이 뭘까요? 말 그대로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가 있다면 그 x를 뭐라고 부른다? a의 제곱근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이게 뭐지? n제곱근. 그래서 이게 뭐지를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제곱근을 보기 전에 이 식과 이 이름에서 뭔가 하나를 연결시켜봐.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이상하니까 이 n제곱근이라는 단어에서 딱 한 음절 그거 하나 우리한테 익숙한 거 있지 않아? 누구 익숙한 거 없어? 시은아, 뭐 익숙한 거 없어? 많이 들어본 단어. 근. 근. 근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니? 정민 씨. 어느 단원에서 배웠어? 방정식. 즉, 이 방정식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야. x의 n승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n차 방정식. 오케이. 자, 근데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 우리 저기 공통수학 1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방식이 있었어? 근의 분리 같은 거 할 때 y는 x의 n승, y는 a 라는 두 개의 함수로 뜯어서 해석을 해봤지.
그래서 둘이 만나는 점을 살펴보잖아. 맞죠? 자, 그럼 xn승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xn승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일단 n이 짝수인 경우, n이 홀수인 경우로 나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뗄까? n이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그려져? 저 함수 그래프 xn승 자체가 x의 2승 이런 식으로. 그럼 x의 4승은요? 똑같습니다. x의 6승은요? 생김새는 똑같아요. 대신에 겹쳐 그리자 치면은 예를 들어 제곱은 좀 뾰족하다면 4승은 똑같이 마이너스 1,1과 1,1을 지나는데 조금 뭉툭해지는 거. 그 다음에 6승은 좀 더 뭉툭해지는 거.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 것뿐. 생김새는 비슷합니다. 알았죠? 너무 네모가 되어가는데. 아무튼 저 그래프를 그려봤어. xn승. 그러면 이제 우변에 있는 함수 누구야? y는 a죠. y는 a를 그려볼 때 a가 양수니까 두 점에서 만나더라. 또 a가 0이니까 너무 안 보인다. a가 0이니까 한 점에서 만나더라. 접하더라. a가 무기야. a가 음수니까 두 함수가 만나지 않더라. 맞죠? 두 번째 이번에는 x의 n승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n이 홀수다. 그럼 어떻게 그려? x 3승 같은 거 생각하면 이렇게 생기죠. x 5승은요. 아까랑 똑같아. 1,1 지난 건 똑같은데 조금 더 뭉툭하게. 6승이면 5승이면 좀 더 뭉툭하게. 7승이면 더 뭉툭하게. 이런 식으로. 알았죠? 생김새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다가 y의 a를 그려보자. 하나, 둘, 셋. a가 양수든 a가 0이든 a가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더라? 한 점에서 만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녀석을 살펴볼까? 색깔 바꾸자. 요 녀석을 살펴볼까? 뭐가 어떻게 되더라? 일단 n제곱 근의 그 n이라는 놈이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에 따라 일단 개수 자체가 다르더라. 그 다음 두 번째, 홀수일 때는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짝수일 때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할 때 그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 녀석을 뭐해? 표로 정리를 합니다. 너네 혹시 대수 옛날에 배운 적 있는 사람 손? 다 처음 맞죠? 대수는 처음이죠. 혹시 공통수학 2 언제 배웠어?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대수랑 관련 없음. 도영이는? 공수 2 언제 배웠어? 너희 둘은 나랑 했고. 끝? 나고? 너는? 프리미터 때? 오케이. 그게 처음이었어? 공수 2? 너도? 오케이. 자, 아무튼 갑시다. A가 양수냐, A가 0이냐, A가 음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자, 그 녀석은 너네 교재 몇 페이지야, 이게? 6페이지야? 6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표 나오죠. 자, 거기다가 살짝만 추가를 할게요. 뭐냐면은, 거기 보면 막 값을 쓰고 있을 거야. 값을 쓰는 거 중요합니다. 값을 아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일단 뭐? 2개, 1개, 0개. 여기는 다 1개, 1개, 1개. 뭐 눈으로 보이잖아, 너네 표에. 개수가 일단은 중요해. 알겠음? 자, 왜요는 여기에서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다면 요 그림 좀 이따 그리세요. 필기 시간 줄 겁니다, 나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다? 그래서 값이 얼만데? 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녀석이지. 뭐? 제곱이었다면은 우리가 루트 A에 뿔마 붙이잖아. 그 녀석을 n제곱근일 때는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위첨자 지수에 붙이듯이 약간 작게, 그리고 위에 여기 앞에 이걸 붙입니다. 혹시 뭐 세제곱근 본 사람 있을 거야. 제곱근 루트 역시 제곱근을 이렇게 씁니다, 원래는. 근데 너무 많이 쓰니까 생략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뭐다? 2가 숨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뭐다? 뿔마 n제곱근 A. 얘는 n제곱근 A인데 A가 0이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쓰고, 여기서는
없다. 여기서는 n제곱근 a, n제곱근 a, n제곱근 a고 혹시 음수인 n제곱근이 나올 때도 a가 음수로 결정을 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 마이너스 붙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케이? 그걸 가지고 왜 내가 개수를 물어본다 또는 개수를 먼저 기억하자라고 했냐면 실제 만나는 문제 중에 조금 쉬운 버전이긴 한데 일단 9번 먼저 보자. 거기 교과서 정복하기. 거기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하여 뭔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막 물어보잖아. 디귿, 리을처럼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기억이 틀렸다 또는 니은이 틀렸다라고 할 때 개수부터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 이거 없다. 이거 말고 딴 문제 보자. 어떤 문제냐면 좀 더 넘어가서 마음에 안 드네. 뭐 이거 보자. 33번. 기억.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뭐다? 하나잖아. 왜요? n제곱근이 지금 세제곱근. n이 홀수잖아. 그지? 홀수 제곱근의 앞에 붙어있는 27의 저 a의 a가 뿔마 음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잖아. 그래서 값이 3이 맞나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뭐 개수부터 일단 틀리고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틀리는 보기 기억 땡 이런 걸 찾고 시작을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내가 강조해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지금 근을 n제곱 근을 일단 방정식으로 먼저 얘기했었지. 근데 3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야, 정민아? 3개요. 5차 방정식은 뭐 풀어본 적은 없지만 5개거든. 5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만약에 된다는 전제하에 허수 범위든 뭐든 인수분해 된다는 전제하에 인수분해 하고 나면 5개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허수 범위까지 다 포함한다고 치면 우리는 못하겠지만, 그지? 그래서 뭐다? 근은 기본적으로 5개입니다. 뭐 그 중에 한 2개가 겹쳐서 중근이 나올지는 몰라도 일단은 5개가 기본이란 말이야. 5차 방정식은. 4차 방정식은 4개고 7차 방정식은 7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몇 개로 2개, 1개, 0개, 1개, 1개, 1개라고 하는 이유는 뭐다? 이 방정식을 뭐로 해석했어? 함수로 해석을 했지. 함수라는 거는 말을 안 해도 당연히 어느 범위만 우리는 실수인 것만 보고 있거든. 그래서 n제곱근 중에서 뭐 실수인 것만 보면은 우리는 각각 각에 따라 2개, 1개, 0개, 1개, 1개, 1개의 개수가 나옵니다. 즉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다? 실수인 것은 그러면 조금만. 그러면 리을은 실수인 것에는 말이 없지. 그럼 뭐다? n제곱근이니까 4차 방정식이라서 4개가 맞을 거임. 물론 값은 좀 이따 계산 다시 해봐야겠지만. 이해됐니? 끝. 이게 얼마야? 9야? 9. 4제곱 해봐. 얼마 나와? 제곱하면 3. 한 번 더 제곱하면은 4. 9. 나오네? 얘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3. i 때문에. 근데 한 번 더 제곱하면은 9 나와주잖아. 맞죠? 리을은 참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음? 그거 구분하셈. 다시 한번 보다.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만 따져주면은 짝수 제곱근이면 앞에 수를 보면서 양수면은 2개. 0은 거의 물어보진 않지만 0이면은 1개. 음수면은 없다가 맞는 거고 n제곱근 중이라고 할 때 그 n제곱근의 n이 홀수면은 양음 0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1개고 값도 똑같이 다 n제곱근에 알았어? 끝. 여기까지. 요거 마무리 지어볼래요? 33번.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풀어봅시다. 리을은 뺄게. 리을은 빼고, 이거 맞았지, 아까? 가보자.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볼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거, 우리가 지금 실수인 것만 보고 있구나. 만약에 없었다면은 3개, 4개였겠지. 개수부터 뭐 맞느냐, 틀리냐 따지면 되고. 자, 두 번째 어쨌든 실수인 걸 본다.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어디다? 여기입니다.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먼저 따져봐봐. 무조건 홀수면 뒤로 바로 가서 한 개 나와야 되고, 만약에 짝수면 어디를 앞을 살짝 거쳤다가 뒤로 가야지. 자, 일단 홀수 들이면은 앞에 거 볼 필요 없이 무조건 뭐다? 한 개인데 미쳤죠, 둘 다. 다음 3번 디귿. 얘는 짝수네. 짝수 제곱근이면 앞에 걸 슬쩍 확인을 하자. 낚이지 말고 뭐예요? 16, 양수 16입니다. 양수 16의 짝수 제곱근에 대한 얘기니까 일단 2개. 개수는 맞네. 그러면 계산을 해보는 거지. 얘네를 실제로 4제곱을 해보면 16 나오니? 네. 답은 그래서 아마 디귿 D를 3번일 겁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이 문제 학교 시험에서 딱 나왔다. 무조건 1번. 답이 1번이라는 게 아니라 1번 문제. 제일 쉬운 거. 알았죠? 요 정도? 자, 여기까지. 혹시 이거 표라던가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 좀 해주세요. 책에 RPM은 아마 표 없을걸? 그냥 표른다. 이거 그래프. 표만 덜렁 주고 아무것도 없을걸? 그래서 혹시 필요한 사람들은 필기부터 마무리 해주세요. 요번에는 두 번째, 거듭제곱근 자체를 가지고 이제 계산형 문제를 푸는데, 자, 요거 내가 대수할 때마다 내가 항상 할 얘기입니다. 대수라는 과목에서 거듭제곱근은요, 무조건 비주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는 또 비주류라는 얘기에서 또 이어나가는 내용이 또 하나 더 있는데, 너희들도 아마 그 말에 해당할 텐데, 일단 그거는 떠나서 비주류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2단원 이름이 거듭제곱근이 아니잖아. 지수잖아. 그지? 그래서 거듭제곱근은 아까 말했듯이 확장되는 지수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일 뿐이지 사실은 거듭제곱근 계산해보자가 메인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요거랑 관련된 공식 보여주고 그거를 이용하는 문제 풀이를 보여줄 텐데 계속 기억을 해둬라. 그 문제를 실제 학교 시험에서 만났다. 서술형에서 거듭제곱근 성질을 쓰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너희들은 지수를 바꾸는 게 편해. 무조건. 알겠죠? 지수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혹시 만약에 방향을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에서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 정해버렸을 때만 쓰면 되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된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얼마야 얘들아? 루트 6이잖아. 그거 대신에 이제 루트가 아니라 n제곱근 n제곱근을 쓰는 것밖에 없음. 그리고 하나 좀 미리 얘기 좀 합시다. 뭐냐면은 이거 읽을 때 n루트 a라고 읽으면 안 돼. 루트라는 단어는 진짜 2제곱근을 말하는 거야. 그냥 제곱근으로 해석해서 n제곱근 n루트라고 읽으면 안 돼. 절대로. 알았죠? n루트라고 하는 거는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n 곱하기 루트. 알았죠? 그래서 읽을 때 n루트 하시면 안 됩니다. 루트는 제곱근이 아니라 진짜 2제곱근만. 알았어요? 세제곱근을 표현할 때는 루트 없음. 그냥 세제곱근밖에 없음. 알았죠? 아무튼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면 뭐다? n제곱근 ab가 된다. 그 다음 곱해봤으니 나누기도 해봐야지. 뭐다? n제곱근 a 나누기 b. b분의 a. 자, 그런데 너네 이거 보니까 떠오르는 공식 하나 있죠. 언제?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복소수 단어에서 나왔던 거.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조건. ab가 둘 다 음수. 맞죠? 그런 것들 예외가 있단 말이야. 허수의 범위까지 치면. 근데 얘는 항상 지켜주는 약속으로 갈 거라서 그 예외랄까? 그 녀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a, b는 양수로 정할 겁니다. 음수면은 못한다가 아니라 음수일 때는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거라서 일부러 양수를 잡은 것뿐.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지? n제곱근 안에 m제곱근이 있어. 그 안에 a.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뭐 약속이니까 n과 m을 곱한 제곱근으로 한 방에 표현이 가능하고요. 곱하기 n 곱하기 m은 곱하기 기호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m 곱하기 n, m 곱하기 n으로 바꾸고 나면은 뭐다? m제곱근 n제곱근으로 바꿀 수 있다. 즉 이 둘의 자리를 바꾸셔도 됩니다. 그 다음 뭐부터 할까? 이거부터 할까? n제곱근 안에 a에 m등이 들어가.
얘도 똑같은 건데 요 녀석은 어떻게 할 수 있다? n제곱근 a의 m승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자 뭔가 합치고 싶어. 근데 얘가 2, 뭐 그냥 제곱근 루트야. 근데 주변에 옆에 다른 곳에는 4제곱근 혹은 6제곱근이 있어. 그럼 얘도 4제곱근 6제곱근을 바꾸고 싶잖아. 그때 사용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p를 곱해. 그러면서 지수에도 p를 곱해주면 돼요. 또는 4, 6일 때 2를 약분을 해서 제곱근 a의 3승으로 바꾼다거나 여기가 4, 4제곱근 6제곱일 때 알았죠? 약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공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끝. 이게 거듭적분 성질 끝입니다. 원래 내가 흰색으로 쓰는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일단은 너희들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잘 익혀두도록. 알았죠? 그 다음에 요거 보니까 하나 생각나서 갑자기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서 하는 건데 너네 그 한번 나랑 공수원 하다가 배운 사람도 있겠다. 자, 이 둘의 차이 아십니까? 둘이 같아야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달라요.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특정 상황에서만 같고 기본적으로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 밑에 거는. 그래서 이 밑에 거는 뭐다? 그냥 A다. 알았죠? 알았죠? 얘는 뭐다? 절대값 A다.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얘는 A 자체가 양수일 거야.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왜? 루트 안에 들어가니까. 맞죠? 그래서 당연히 A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가 음수여도 똑같아. A가 음수여도 알아서 얘가 나와. 알았음? 자, 두 번째 얘는 뭐 말 그대로 A 자체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제곱에 의해서 그 부호가 사라진단 말이야. 무조건 양수에 대한 결과만 나오겠지. 그래서 절대값 A를 붙여야 됩니다. 알았죠? 끝. 요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셈. 자, 그러면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 또는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용하는 거듭제곱근 연산 문제 한 두 개 풀어볼까? RPM에 괜찮은 문제가 하나 있을 텐데 일단 요거 39번 하나 풀고 있어봐. 다른 문제 좀 찾아볼게요. 대소비교를 먼저 할까? 대소비교를 하자. 다른 문제 찾지 말고 쉬운 거 두 개 하자. 39번, 40번 두 개 풀고 풀이하고 제발 쉬었다 합시다. 자,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간단히 고치는 가장 기본 루트 중 하나. 뭐다? 합치기, 뜯기. 오히려 전체적으로 합치는 것보다 뜯어주면 제일 편합니다. 세제곱근, 네제곱근 A. 뜯어서 세제곱근. 안에 다섯제곱근 A. 이런 식으로. 뭐? 요거 거꾸로 쓴 거지. 자, 얘는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꾸면서 뒤집을게요. 4제곱근 5제곱근 A, 4제곱근 3제곱근 A.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5제곱근 3제곱근 A, 여기는 5제곱근 4제곱근 A. 자, 그러면 이제 보여? 아이고, 보여? 얘가 계산 안 하겠지만 12제곱근이잖아. 얘도 12제곱근이네? 빰. 15제곱근 15제곱근 약분. 20제곱근 20제곱근 약분. 뭐야? 답은 1끝. 알았어? 이런 식으로. 자, 이 녀석과 비슷한 느낌의 약간 이런 것들도 있어.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인 문제인데 거의 뭐 조진 나갔어요. 이런 문제들도 만날 거야. 그때 제일 단순한 방법이 뭐냐면 뜯어. 얘가 뭐야? 루트 A. 여기가 뭐야? 루트 뜯었고 루트 있고 4제곱근 A. 뜯어. 한 줄, 두 줄, 세 줄. 제곱근, 제곱근, 제곱근. 세 개 다 곱해. 8제곱근 A. 16제곱근 A. 하나, 둘, 셋, 넷, 5개냐? 32제곱근 A. 이런 식으로 뜯어가지고 계산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알았죠? 이건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몇 번? 40번으로 가보자. 자,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 자, 이 대소 비교를 너네가, 이거 지수꼴, 지수래. 거듭조건이지. 이것도 너희들이 지수로 바꿔서 푸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해.
그래서 지금 일부러 내가 지수를 설명하지 않은 채로 거듭제곱근 문제들은 거듭제곱근으로만 풀고 있는데 이걸 지수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지수로 풀어봐봐. 라슈. 근데 한 번만 딱 요 두 유형이지. 유형 두 개만 딱 거듭제곱근을 써서 풀어보세요. 그래도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지수로 바꿔서 푸는 게 간편한 건 알지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꼭 풀어줘라. 숙제 풀 때. 알았지? 자, 어쨌든 지수에 넘어가면은 대소비교라는 문제를 너희들이 총 3개의 단원을 걸쳐서 볼 거야. 로그까지 치면 한 4개 단원. 지수 단원에서 대소비교 물어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수 단원인데 거듭제곱근을 설명하는 거. 뒤에 또 나올 거야 아마. 두 번째, 지수 함수에서 한 번 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수 부등식에서 한 번 더. 그렇게 해서 총 3번을 만나게 되는데 그 3번을 만나고 나서 마지막 3번째에 내가 정리를 할 거야. 여태까지 배웠던 대소비교를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결국 결론이 뭐냐면은 뭔가 기준이 하나 맞아야 돼. 뭐 밑이 똑같던가 아니면 지수가 똑같던가. 알겠죠? 거듭제곱근도 똑같아. 뭔가 하나는 같아야 돼. 뭐가 똑같아? 5, 2, 10이 같지는 않잖아. 그럼 무조건 다르잖아. 그래서 같게 해주는 게, 자, A 간다. 뭐야? 4제곱근 5, B 뭐야? 3제곱근 2, C는 뭐야? 뭐야 저거? 6제곱근 10. 그럼 안에 있는 5, 2, 10을 맞출 수는 없으니 너희들은 뭘 맞춰버리자? 거듭제곱근. 알았죠? 그래서 6, 4, 3. 거꾸로 했다. 6, 3, 4. 최소공배수 10이지. 12제곱근으로 만들어봐. 그럼 여기도 3승. 12제곱근 4승. 12제곱근 2승. 그러면 안에 있는 놈들끼리 대수 비교하시면 끝납니다. 125, 10, 왜 이렇게 작아 이거? 16, 100. 그래서 얘가 제일 커. A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100. C가 두 번째고 제일 작은 거는 B. B 너무 작은데? 한 6승이라도 가주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알았지요? B, C의 순서로 커집니다. 답은 몇 번? 4번. 다시 지수에서 한 번 더 볼 거고 지수 함수에서 또 보고 지수 부등식에서 또 볼 텐데 그 지수 부등식을 할 때 한 번 정리를 할 거다. 기준을 하나 맞추자. 여태까지 풀어왔던 거는 기준이 이미 하나가 맞춰져 있었던 거야. 지금 풀고 있는 건 기준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래도 수치는 우리가 맞춰야 되니까. 알겠죠? 끝.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어디로? 지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 들어갑시다. 이제부터 찐입니다. 그래봐야 얘기는 할 게 없어. 다음 시간이 중요하지. 로그. 처음 배우는 로그. 자, 지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수의 확장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해보자. 자연수 지수에서 정수 지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도대체 영승이라는 녀석은 어떤 의미인지 뭐 저기 벌써 나와 있네. 그리고 마이너스 승은 마이너스 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간다. A의 영승이 1이다를 설명하기 전에 A의 제곱의 의미가 뭐야? A를 2번 곱하세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 A의 1승을 말하면 A를 한 번 곱하세요. 뭔가 말이 이상하지 않아? 하나밖에 없는데 뭘 곱해? 그래서 기준이 앞에 1이 있었고 거기다가 곱하는 횟수를 말하고 있었던 거야. 뭔 소린지 암? 그래서 A의 영승은 1입니다. 설명 끝. 지수 법칙에서 나오는 이제 지수의 확장에서 나오는 몇 가지의 내용들은 너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당장 증명을 하기 힘든 녀석이라고 해야 되나? 증명이 필요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녀석들이 사실 좀 많아요. 누구? A의 마이너스 1승도 비슷해. 우리의 지수는 이제 자연수에서 정수로, 유리수로, 실수로 넘어갈 거잖아. 우리는 자연수에 대한 지수 법칙밖에 모르는데 정수에서도 유리수에서도 그다음 뭐야? 실수에서도 항상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즉 예를 들어서 더하기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야? 지수 법칙 알지? 그 녀석이 n과 m이 더 이상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로 풉니다. 갈게요. 증명을 합니다. 1승이 있었어.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1승이 있었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존재한다는 거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끼리 더해서 몇 승? 0승을 만들었더니 뭐가 되더라? 1이 되더라. 까지는 알고 있다고. 그래서 얘랑 얘는 무슨 관계에 있다? 곱하면 1이 되는 관계. 다른 말로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걸 아는 거임.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승은 A의 역수구나. 끝. 이렇게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알았죠? 자, 그 다음 A에 만약에 마이너스 n승이 있다면 그럼 뭐 해주면 된다? A의 역수를 n승을 하든 A의 n승을 역수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 범위 끝.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음. 지수에 뭐가 들어가면 0이 들어가면 그 값 자체가 1이고요. 지수에 음수가 들어가면은 그거를 역수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의미군 하고 끝. 다음 A의 지수에 뭐가 들어간다? 유리수. n분의 1과 같은 분수가 들어가면 어떨까를 설명할 건데 자 역시 똑같아. A의 n분의 1승이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수가 실수가 되더라도 지수 법칙은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 상태로 증명을 하거든. 그래서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전체를 몇 승을 해봤어? n승을 해봤어. 그럼 지수끼리 곱해주잖아. A의 2승을 3승하면 6승이라고 쓰잖아. 맞죠? 그래서 둘이 뭐 한다? 곱해봤다. 뭐가 되더라? A의 1승. 자, 그러면은 얘가 뭔지는 모르겠어. 다시 한번. 노란색이 뭔지는 너무 크게 썼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다? n제곱을 했더니 A가 되는 수. 다른 말로 오늘 배운 A의 n제곱근인 거는 아는 거지. 얘가 뭐다? A의 n제곱근. 즉, 분모에 들어간 저 n은 제곱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A의 지수가 유리수는 유리수인데 뭐다? n분의 m꼴이면은 뭐다? 분모에 있는 n은 제곱근을 만들러 가는 거고 분자에 있는 m은 같이 그냥 지수로 가는 거지. 알았죠? 끝. 2분의 3승, 2분의 5승 전부 다 루트인 거예요. 알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유리수로 넘어갔으니까 무리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무리수에 대해서는 즉 A의 지수 자체가 루트 3승과 같은 거는 존재하는 거는 맞아. 똑같이 지수 법칙 쓰면 되는데 이놈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아서 설명은 없음. 그냥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하고 넘어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는 실수 범위까지 확장됐어 하고 끝납니다. 알았죠? 얘는 뭐만 좀 조심하면 되냐면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A의 3승 아니죠? 2루트 3승입니다. 이런 실수만 조심하면 됩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 법칙을 다시 한번 써본다. 그래서 지금 RPM도 보면은 어때? 정수일 때 지수 법칙 그대로 사용하지. 거기서 실수에서도 지수 법칙 그대로 성립하지. 유리수가 빠졌네? 아무튼 정석도 보면은 정수의 범위로 확장을 하면은 요 놈들이 추가되면서 지수 법칙 그대로 성립합니다. 유리수로 넘어가면은 요 놈들이 성립하면서 지수 법칙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리수에서 예선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실수로 확장시킬 수 있다. 실수의 범위에서도 지수 법칙 성립합니다. 하고 설명 끝이야. 뭔 말 알? 그럼 한 번만 사실 딱 쓰면 되겠지. 정수에서도 또 쓰고 유리수에서도 또 쓰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난 지수 법칙 여기로 넘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지수 법칙 A의 n승에다가 A의 m승을 곱하면은 뭐다? A의 n 플러스 m승이라고 하겠지. 이 지수 법칙 있지. 자연수 범위였어. 근데 이제 정수 범위에서도 그대로 성립합니다라고 하고 유리수의 범위에서도 너무 성립합니다라고 하면서 유리수는 NM보다는 RS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수의 범위로 넘어오면서 뭐가 되냐면 X승, Y승을 곱해주면 X 플러스 Y승을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XY가 실수잖아.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거. 뭐야? 루트 A, 루트 A.
또는 루트 A, 루트 B.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은 이거 나오지. A의 2분의 1승과 B의 2분의 1승은 2분의 1승 하나로 묶을 수 있지. 이 얘기잖아. 근데 이게 예외가 있지. 뭐? 마이너스. 언제? A, B가 둘 다 음수. 또 그 예외를 법칙에서는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약속 밑에 들어가는 놈들은 양수인 경우에 항상 성립해요라고 하고 약속을 하고, 음수인 경우는 없어요가 아니라 음수인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수학 원에서 배웠던 복소수 단원을 잊지 마세요 정도까지만 얘기할게. 자, 어쨌든 밑이 양수인 상태에서 A의 X승에다가 이번에는 나누기를 해봤다. 그럼 뭐야? A의 X-Y승 하나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보다 간단해졌지. 왜? 중학교 때는 N 빼기 M승을 설명하는 방식이 세 가지였어. 하나는 미쳤나봐요. 나누기 AM승이요. N 빼기 M승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언제? N이 클 때. 근데 NM이 같을 때 기억나? 1이었던 거? 그때는 영승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설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영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그냥 무시하고 아예 그런 말 자체를 아예 안 하시고 같아지면 1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로 설명하면 당연히 영승이니까 이건 당연히 알지. 두 번째, 만약에 M이 크면, 기억나? 부호를 바꿔주면서 역수를 만들었던 거. 그 역수가 저 음수승을 말하는 거임. N 빼기 M 자체가 음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분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설명이 가능해진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다음. 세 번째 지수 법칙. 뭐 있냐? A의 X승. X승을 전체 Y승을 해주면 지수끼리 곱해서 A의 XY승. 이건 아까 어디 갔어? 이거 증명하다 이미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설명한 거. A의 X승과 B의 X승을 곱해주면 뭐다? A, B 묶어서 한 방에 X승 가능합니다. 그때 X가 2분의 1인 걸 대비해서 미리 양수 잡아둔 거. 그럼 끝이야. 이번 단원 설명할 거 끝났어요. 개념 설명은. 이제는 유형 설명 몇 개가 남아있고 문제 풀면서 그 유형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자, 문제 몇 개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은 첫날이고 숙제 풀이 없이 개념 설명만 하는 날이라 아마 조금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한 50분쯤 끝내고 바로 또 3시 수업 준비해야 돼서 50분쯤 끝낼 예정인데 아마 한 5분 정도는 빨리 끝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일단 48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은 51번 문제 별표 치고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 52번 하나 푸시고요. 다 알지라고 하기엔 좀 양아치 같지? 이거 하나 갈까? 64번. 맞네, 설명할 거. 68번. 72번. 자, 6개입니다. 기기. 자, 요거 뭐 지수 법칙 그냥 뭐 바로 쓰면 되죠. 25분의 9 딱 보자마자 뭐임? 5분의 3의 전체 제곱. 맞죠? 그래서 5분의 3에 대해서 전체 시작해도 좋고, 또는 뒤에 거랑 어차피 약분을 할 건데, 맞지? 뒤에 게 또 따로 놓을 수는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 3 따로 5 따로 해도 좋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5가 3만 있고 막 5는 따로 있고 할 수 있잖아. 그때는 3끼리 5끼리 따로따로 정리해야 되니까 얘도 뜯었을 텐데, 뒤에 것도 5분의 3의 3승이지. 얘는 그냥 3분의 5에, 얘도 5분의 3이네. 5분의 3에 얼마지? 그냥 똑같으니까 그냥 5분의 3으로 갈게요. 일단 제곱을 했다. 그 옆에, 바깥에 4분의 3승을 했다. 그 바깥에 3분의 2승을 했다. 그럼 뭐임? 5분의 3에 대하여 1승이네, 그냥. 오케이, 생략. 두 번째, 얘도 5분의 3에 몇 승이야, 현재? 125분의 27 자체가 3승. 그 바깥에다가 몇 승? 마이너스 6분의 1승. 그 바깥에다가 또 몇 승? 4승. 지수 법칙 써보자. 얼마야? 마이너스 2승? 그럼 끝났네. 5분의 3에 몇 승? 지수 법칙 지수끼리 더하기 마이너스 1승. 얼마? 역수 3분의 5가 답이겠네. 답 맞나?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별거 아니죠. 다음 51번 별표 치라고 했죠. 자, 요거는 유형 자체를 하나를 기억을 해야 되고, 실제로 마플 시너지 같은 교재처럼 좀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집들 보면은 사실 유형 따로 빼놔. 자연수가 되도록 하게 하면서. 자, 그래서 요거는 유형 설명 한 방에 할게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게 뭐냐면은 자연수의 자연수승이 자연수다. 물론 정수 포함. 알았죠? 정수 포함하게 되면은 이 상태도 요 지수 영승도 포함. 근데 0은 안 만들게 할 겁니다, 아마도. 자, 갑니다. 그래서 일단 밑을 뭐로 맞추자? 2로 맞추자. 몇 승? 마이너스 1승. 근데 12승.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그 바깥에 몇 승? n분의 1승. 정리할까? 몇 승? 마이너스 n분의 12승. 근데 그게 뭐가 되고 싶어? 정수가 되고 싶어. 끝났다.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얘가 정수가 되면 돼. 분수꼴인데요. 그 n은 분자 12에 의하여 약분되는 n. 즉, n은 12의 약수인 거지. 알았죠? 되었니? 끝. 그리고 하나 더. 마이너스가 있으면 돼, 안 돼? 사실은. 안 되지. 왜? 마이너스는 역수로 만들어버리잖아. 실컷 정수로 만들어놨는데 역수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유리수가 되지. 그래서 정확하게 음의 약수다. 알았죠? 약수 중에서도 음수인 겁니다. 그럼 누구누구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까지. 개수는 7개인가? 6개네. 근데 이제 값을 한번 쭉 써봤어. 알았죠? 끝. 정리. 그래서 저 녀석은 정수가 아니라 사실은 뭐 해야 된다? 이 마이너스까지 해서 양의 정수여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자연수라고 한 겁니다. 알았죠? 다음 52번. 지워도 되나? 자연수의 자연수승이 자연수다. 잘 기억하자. 52번. 아까 했던 거죠? 간단히 하시오. 아까 말했던 그 문제죠. 일단 뭐 해야 된다? 지수꼴로 바꾸는 게 편하다. 아까처럼 거듭제곱권을 풀려면은 풀 수 있을 수도 있어. 문제는 이제 목적이 지수를 바꾸는 문제라서 거듭제곱을 했을 때 좀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원래 지저분함. 거듭제곱권을 쓰는 문제도 많이 지저분함. 근데 지수꼴로 고치면 8제곱근 A의 3승, A의 몇 승? 8분의 3승. 뒤에 거는 뜯어줘도 좋고 근데 지수로 바꿀 때는 어차피 A의 몇 승 하면서 한 방에 합칠 거거든. 어차피 막 2분의 1승, 4분의 1승, 8분의 1승을 더 할 거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A 하나로 갈 거야. 어디서부터? 안쪽에서부터 나는 좀 풀어나갑니다. 암산 좀 하겠죠. 루트 A야. 뭐요? 2분의 1승이야. 그 앞에 뭐가 곱해졌어? A의 1승이 곱해졌어. 지수에 1 더해. 거기다 루트를 씌웠어. 전체 2분의 1승이지. 거기다 A를 또 곱했어. 또 1 더해. 전체 루트 또 씌웠어. 2분의 1 또 곱해. 나는 좀 이렇게 푸는 편이야. 너희들 편한 대로 가세요. 알았죠? 응. 뜯어가지고 2분의 1승, 4분의 1승, 8분의 1승 나오니까 더하기로 가든 나처럼 한 방에 그냥 암산을 하러 가든 너희들 편한 대로. 이해됐음? 넘어가도 되죠? 그럼 뭐야? 2분의 3, 4분의 3, 4분의 7, 8분의 7. 그 두 개를 곱했다. A의 몇 승이야? 8분의 3 플러스 8분의 7승. A의 8분의 10승, 4분의 5승. 끝. 어딨니? 4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 64번. 자, 요거는 사실 원래 내가 처음에 잘 안 풀려. 처음 배우는 너희들한테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할까? 3분의 1승이랑 1승. 이거 1승이잖아. 이거 무슨 관계 있어? 세제곱 관계. 맞죠? 세제곱을 해주면 1승 나오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A 플러스 B를 줬을 때 A 3승, B 3승 구하시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승. 역수네. A 더하기 A분의 1이 주어졌을 때 A 3승 더하기 A 3승분의 1을 구하는 겁니다. 알았죠? 곱셈 공식. 바로 쓰면 되니까 계산 생각할게. 자, 그 다음에 68번.
자, 요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은 저희 진짜 대다수가 어떻게 풀고 있냐면 나 지금 풀이를 너희들 여기까지 안 푸는 애들이 대부분이라 아까 안 봤는데 이거 전부 다 요렇게 하는 사람 진짜 많을 거야. 루트 10 더하기 루트 10분의 1 뭐 하면서 하지 마세요. 이거 그거 아닙니다. 알았죠? 자, 2의 x승, 2의 x승? a의 2x승이 10이라는 정수야. 깔끔하잖아. 왜 굳이 ax승을 만들어서 왜 루트를 만들어? 그냥 a의 2x승을 쓰자. 대신에 구하고자 하는 놈 자체에다가 분모 분자에 a의 x승을 곱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은 a의 2x승을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11분의 9하고 떨어지잖아. 알았죠? 요겁니다. 절대로 얘를 바꿀 일은 없을 거야. 얘를 아무리 장난을 치더라도 그래 봐야 3x승이고 막 x승 곱하면 알아서 짝수승 만들어지는 문제야. 알았지? 끝. 답. 72번. 오늘 마지막 문제. 자, 요거는 이걸 먼저 기억을 해봐. 왜 그렇게 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XY 가지고 뭐 해놨어요? 뭐 역수도 있는데 뭐 해놨어요? 일단 더 해놨죠. 저 상태로 통분을 하더라도 분모는 X 곱하기 Y지만 분자는 X 더하기 Y잖아. 지수들이잖아. 뭐가? X의 위치를 보면 얘네 지수잖아. 지수. 맞지? 근데 지수인데 뭐 하라고? 덧셈을 하래. 지수들을 덧셈을 하는 연산 어디에 있어? 또는 뺄셈 포함. 이거잖아. 그치? 뭐가 같아야 돼? 밑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수들끼리 더하기가 가능해. 그지? 그래서 요 녀석은 일단 뭐 해주세요? 지수끼리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밑을 통일시켜주세요가 기본이야. 근데 밑이 같아달라. 무조건 다릅니다. 그럼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보자. 또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바로 뭘 이용하는 거야? 우변을 이용해버리는 거지. 양변을 x분의 1승을 취해주면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면서 곱해주면은 지수끼리 덧셈이 가능해져. 그래서 역수 만들어뒀던 거야. 그러면 좌변은 뭐다? 곱했으니까 a 곱하기 b인 거지. 끝. 근데 a 곱하기 b는 얼마네? 8. 얘는 얼마네? 4승 아니냐? 그럼 얘가 뭐야? 4분의 3입니다. 하고 끝나는 거지. 알았죠? 요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뭔 말 알? 끝. 자, 왜 이거를 우변을 이용한다? 지수들 XY. 맞죠? 지수들 XY. 걔네들끼리 덧셈 하고 싶으니까 밑을 바꾸려고 하는데 A와 B가 뭔지 모르는 것도 맞지만 나중에 막 2와 3이 나오고 2와 5가 나와도 마찬가지야. 각자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변을 잘 보면은 뭐 한다?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주어져 있는 게 유형 첫 번째. 근데 이런 유형에 또 있어요. 뭐 요거. 지금은 A를 줬지만 원래 A 안 줘. 그냥 2x승과 3의 y승과 5의 g승이 그냥 똑같기만 하대. 근데 옆에 보니까 그 지수 x, y, g를 가지고 역수도 역수지만 어쨌든 더하라잖아. 맞지?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한데 이 문제와 지금 문제의 차이는 뭐야? 얘는 지금 방금 푼 문제는 우변에 16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얘는 없지.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K 또는 A를 이용해서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재료를 직접 쓰게 될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유형.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사실 저 문제 예를 들어서 A를 구할 수 있었다. 또는 2의 X승이 뭐 예를 들어서 8이다. 3의 Y승이 예를 들어서 뭐 81이다. 그럼 X값, Y값을 찾을 수 있지. 맞죠? 그러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잖아. 뭐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하면 되니까. 그지? 근데 문제는 뭐다? X라는 지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왜? 예를 들어서 앞에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A가 지금은 안 주어져 있는 것도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이라고 주어져도 문제인 이유. 너네 3의 X승이 16인 X 구해보세요. 알아 몰라? 모르잖아. 자, 그걸 위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로그를 배운다. 다음 시간 첫 얘기가 이 얘기일 거야. 내일 모레죠. 자, 2X승이 얼마야? 8이야. X 얼마니? 예? 3이죠?
x 얼마야? 4죠? x 얼마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하지만 존재는 할 거야. 그 얘기도 다음 시간에. 존재한다면 그 x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 문제야. 그래서 저 x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게 다음 시간에 배우는 로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요 얘기에서부터 요거를 계산하는, 그래서 x가 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출발을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자, RPM 교과서 정복하기 문제는 숙제 아닙니다. 교과서 정복하기 다음에 유형 탐구인가 뭐지? 어쨌든 거기서부터 끝까지. 근데 뒤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인가 뭐 있을 거야. 거기 RPM 거기 문제 되게 좋다. 알겠죠? 앞에 유형별 문제들도 당연히 좋지만 뒤에 거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좋으니까 거기 문제 꼭 풀어보시고, 센 C와는 다릅니다. 센 C는 진짜 좀 꼬아놓은 문제들인데 거기는 비교적 할만해. 그냥 내신 시험에서 나오는 것 중에 좀 그냥 단순 유형별 문제보다는 조금 생각하는 정도. 알겠죠? 응용 문제,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숙제 잘 가요.